예,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2019년도 들어와서 새롭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한 해는 더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2019년도 새롭게 바뀌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돼서 5부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돼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개정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줬죠. 이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감면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첫 번째,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된다. 여기서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외를 두었죠.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특히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 적용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최초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분양받지 않고 매매, 증여, 상속으로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실무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내가 최초로 분양하지 않고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 최초로 분양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의미는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었을 때 그 이전 등기를 최초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100% 감면 적용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요거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즉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취득세를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를 감면받은 것을 추징되려면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만 추징이 됐었는데, 이 외에 올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된 것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추징이 안 됐어요. 하지만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5% 임대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돼서 취득세를 추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죠. 뭐죠? 동그라미 5번에 포괄 양도 양수로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6번에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2가지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양도한다 할지라도 과태료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추징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 가지만 빼고, 어떤 거죠? 양도허가. 이 양도허가는 왜 취득세 추징 규정에서 배제를 해줬느냐? 양도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뭐죠? 파산, 부도, 2년간의 결손. 지금 임대사업자가 그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어떤 과태료도 낼 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해봤자 거둘 수 없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규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재산세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규정은 크게 2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다. 용어가 비슷하죠.
앞에 장기자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차이인데 그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감면 대상은 단기 임대주택도 가능하고 장기 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조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합해서 2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내가 공동주택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청했다. 가능해요. 감면율은 어떻게 되죠?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른데 60제곱평방미터 이하는 50%, 85제곱평방미터 이하는 25%를 감면을 해줍니다. 올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추징사유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추징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 양도한다 할지라도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눈치채고 요거를 이제 추징사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련된 두 번째 규정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에요. 말 그대로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3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좀 더 감면이 더 강화되죠.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 2세대 이상, 그 다음에 오피스텔 2세대 이상,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2세대 이상 필요 없고 1호 이상한 임대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감면율은 어떻게 되느냐? 전용 면적에 따라서 40제곱평방미터 이하는 100%, 60제곱평방미터 이하는 75%, 85제곱평방미터 이하는 50%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원래부터 추징 사유가 있었어요.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아까 취득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그 사유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재산세가 추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징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감면 추징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무임대기간에 양도를 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었는데 올해 추징이 들어왔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대료 등 5%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제 재산세 감면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까지 추징 사유가 되는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허가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련된 키포인트는 다가구 주택인 것 같아요. 아까 요건이 공동주택 2채, 그 다음에 오피스텔 2채였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다가구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뭐죠? 건축법에 따를 경우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이요? 3층, 3개층이고 바닥 면적이 66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봤었을 때 보통 어떻게 생겼죠? 1층은 상가, 그 다음에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죠. 보통 4층에 주인 세대가 많이 살고 있고 아니면 1층이 상가가 없다고 하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죠. 보통 4층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4층 전체를 다 쓰고 있으면 당연히 그 4층 전체 면적은 40제곱평방미터가 넘겠죠. 당연히 넘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시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2의 2항에 보시면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이란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4층에 주인 세대가 살고 있다. 그럼 그 주인 세대에 살고 있는 거는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층, 3층의 각 가구가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은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층을 임대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4층을 임대 주고 있으면 주인 세대가 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상 초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 주고 있는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는 재산세 감면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2, 3층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면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을 제외한 모든 임대 호실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개정사항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용 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세 고지서 보면은 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재산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것은 추징사유가 들어왔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된다. 단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허가를 받아서 양도한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돼서는 다가구 주택이 들어왔는데 주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 호수가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은 1호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도 추징 사유는 이거는 개정된 건 아니죠. 기존부터 있었죠. 당연히 여기에도 양도 허가를 받아서 임대한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두 개 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용 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세도 감면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지역 자원 시설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9년 새롭게 바뀌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중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